796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다음과 같이 부정적 분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럴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극한값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맞나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로 나왔을 때 이 fx가 무엇을 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계수 정의처럼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F 프라임 1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신에 앞에 뭐 보정값을 취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취한다고 했죠? H계수분의 H계수 마이너스 H계수로 보정값을 적용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분모의 H계수는 1이고요. 분자의 H의 계수는 플러스 1에서 이 마이너스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마이너스에 요 H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다? 두 배의 f 프라임 1로 적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기 위해서는 반드시 fx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항상 연속인 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x-2 1차 연속 맞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도 연속이 맞잖아요. 연속과 연속을 곱했으니까 얘는 3차 다항 함수로서 연속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 자체 fx는 양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어디 속에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비적분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fx는 뭐 할 수가 있다? 바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피적분 함수가 바로 3차 함수이니까 적분을 하면 바로 fx는 몇 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 4차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4차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 함수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280번 문제를 풀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식 자체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지만 사실 여기에 1을 F1을 빼주고 여기에도 F1을 더해줘서 맞죠?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가 있죠. 미분계수의 또 그런데 반드시 fx가 미분 가능할 때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미분이 가능하므로 바로 f 플라임 1에 반드시 이 분모의 h 계수분의 분자의 h 계수 마이너스 h 계수로 반드시 보정값을 취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280번 문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양변을 만다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오른쪽은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이 알맹이 자체 비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바로 f 프라임 1이나 f 프라임 x라는 거죠.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바로 1을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 식은 보면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2x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개하면
앞에 거 바로 3자를 불러오면 되겠죠.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f 프라임이란 1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어서 다음 이 극한값은 바로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풀어줘야 됩니다. 797번입니다. 자, fx가 바로 3차 함수입니다. 자, 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다. 그 말은 이 라지 f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 도함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스몰 fx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자, 이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극한값이 나오면 항상 꼴을 생각해야 되죠. 자, x가 2로 갈 때 분모는 6-6이니까 0으로 가고요. 분자 또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0분의 0 꼴의 극한값인데 우리 이를 0분의 0 꼴의 극한값은 자주 봤죠. 바로 무엇입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죠. 분자 라지 F 마이너스 F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꼴을 맞추기 위해서 분모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 X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6이니까 몇 배 해주면 되겠다? 3배 해주면 3X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놈의 극한값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바로 극한값 앞으로 뭐 해도 되겠다? 나와도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극한이 바로 x-2분의 x-fx 마이너스 f2잖아요. 그러면 기억나죠? 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형태가 되죠. 그러면 반드시 f 프라임의 세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극한은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 중 바로 뭐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f 프라임이 바로 무엇이다? 스몰 fx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3분의 1의 스몰 f2와 똑같다는 거죠. 되겠나요?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F2는 자 여기에 바로 스몰 fx가 주어졌죠. 그러면 x자리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4, 8이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3배하면 바로 3, 4, 1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3분의 1 곱하기 32에서 12를 빼면 20이 되는데 1을 더해줘야 되니까 21이 되죠. 따라서 3과 21이 약분되므로 바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98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이 자, 어떻게 된다? 이 극한값이 바로 이 3차 함수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극한값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796번처럼 우리가 보정값만 취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fx는 바로 미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이 식의 극한값 자체가 3차 함수이므로 바로 fx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극한값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f 프라임 x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대신 앞에 뭐만 취해주면 되겠다? 보정값만 취해주면 된다. 즉 x계수 1분의 h계수 1분의 h계수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보정값이 2가 되니까 바로 2f 프라임 x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에 직접 바로 들어온 친구들은 반드시 796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이 280번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으니까 왜 이렇게 바로 보정값만 취해주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지만 이 극한값 자체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죠. 그런데 fx 자체가 우리가 여기가 우변이 3차 함수니까 이 자체는 바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므로 이렇게 보정값만 취해주면 이 f 프라임 x가 바로 누굴 의미하게 된다? 바로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f 프라임 x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80번을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를 아니까 fx 바로 원래 함수 한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4x 세제곱이니까 x 4제곱이 되고 4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x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고요. 2x를 적분하면 바로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3은 상수항은 항상 자 적분 변수인 x만 곱해주면 되고 자 적분 상수 c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 적분상수를 누구를 통해서 F1이 2라는 것을 통하여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있네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F1이 2가 되고요. 자, X자리에 1을 대입했다는 말은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따라서 여기가 5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바로 C는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2가 바로 1 플러스 1 맞죠?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부호를 지금 실수했네요. 그죠? 여기 부호를 또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보니까 부호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 여기가 지금 플러스 여기가 잘못됐죠.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x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무엇이 돼야 된다? 제곱이 돼야 되죠. 아니죠. 이거는 지금 2로 약분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죠. 그죠? 2로 약분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므로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1과 1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바로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 또 부호를 잘못 쳐서 실수했으니까 고쳐주고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따라서 C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적분상수를 찾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바로 추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도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f-1은 바로 마이너스 4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부호를 잘못 적었는 거 고쳐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99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자 다음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자 f2의 값을 구해보시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fx를 추론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고 f 프라임 5도 0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분모가 0으로 가죠. 맞나요? 그런데 0으로 수렴했죠? 그러면 바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죠. fx는 3차 함수이므로 이 분자의 극한값은 바로 함수값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f1
마이너스 2가 바로 0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F1이 바로 2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미분에서 많이 해봤지만 이 극한값 0분의 0꼴의 미분계수의 정의죠. 이 2를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다? F1로 바꾸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1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니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 프라임 1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0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극한값에서 1 플러스 1 두 가지 조건이 나왔고 그리고 F 프라임 5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0이 되니까 F 프라임 5는 0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안 좋은 방법. 자, 극추입니다. 극추. 자, 뭐냐면 이 fx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설정하죠? 무엇으로 최고차기 계수가 1이니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fx를 추론하면 a와 b와 c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세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1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 얘를 또 미분할 수가 있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두고 F1을 대입하면 0, F5를 대입하면 0.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두 개를 이용하여 식이 두 개 나오고 A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찾은 다음 AB를 대입한 다음에 자 X자리 1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C를 찾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FX를 추론한 다음에 2를 F2의 값을 찾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바로 강추가 아니죠. 강추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강추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여러분,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후의 보류. 미지수를 이렇게 세 개로 놓아서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 조금 금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세 개짜리 문자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지금 적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적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추론해내면 원함수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분 상수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F 프라임 1도 0이고 F 프라임 5도 0이에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4차 함수, 3차 함수였으니까 바로 이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원래 fx가 3차 함수인데 이 fx는 자, 1x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1을 적었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 아니라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니까 2차 항의 최고차 개수는 얼마로 준다? 3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요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이 아니라는 거. 이 개수가 이런 것은 자, 원래 함수 fx의 최고차의 개수니까 도함수는 3x 제곱이 되죠.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면 1 곱하기 x는 4제곱이니까 도함수는 4x 세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걸 명심해주고 F 프라임 1이 0이고 F 프라임 5가 0이니까 F 프라임 X는 1과 5를 바로 X 절편으로 갖는다는 거죠. F 프라임 X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울기 값이시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F 프라임 X를 무엇으로 설정한다? 자, 1일 때 0이고 5일 때 0이니까 바로 X-1이라는 인수, X-5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무엇으로 두라? 3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해버리면 fx를 찾겠죠. 그러면 적분상수는 바로 f1이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적분상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F와 프라임 X가 곱골로 나타났으니까 곱골의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을 세배하면 3X제곱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6X니까 세배하면 마이너스 18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5가 되니까 세배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fx를 찾아보면 자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니까 3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8x는 x 제곱이 되니까 2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18이 되려면 마이너스 9x 제곱이죠. 그리고 15는 무엇입니까? 상수니까 적분 변수인 x와 곱하면 되는데 조심할 거 잊지 말자 적분 상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적분상수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자리에 얼마를 1을 대입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바로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1을 대입하면 2니까 이런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맞나요? 자, 따라서 얘가 얼마죠? 16 마이너스 9니까 7이죠. 그럼 2는 7 플러스 C가 되어서 C는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분상수 마이너스 5를 찾았기 때문에 fx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f2의 값을 알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f2는 자 x 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 8이 되고요. 2를 적으면 4니까 4, 9, 36이 되네요. 자, 2를 대입하면 플러스 3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 플러스인 8과 30을 더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41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적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통 풀이집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다? 바로 처음부터 바로 무엇을 3차 함수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에 대한 함수값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 추론, 미분에서 배운 함수 추론 2죠. 함수 추론 2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앞에서 미분 파트에서 함수 추론 2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3차 함수를 바로 추론할 거예요. 물론 바로 추론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2번 풀이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2번 풀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번 풀이는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2번 풀이와 3번 풀이는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두 개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극값을 가지는 함수 패턴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서 극대값은 둘 중에 바로 x값이 작은 1이 극대값이 되고 5가 바로 극소값이 되겠죠. 즉 1과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에서 함수값이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습니다. 1에서 함수값이 2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극대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바로 접선을 그어보면 마찬가지로 O에서도 무엇을 극소에서도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 무엇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했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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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되죠. 요게 다 얼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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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그런데 극대와 극소값이 주어졌으니까 변곡점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바로 무엇이다? 중점이 된다고 했죠. x 값도 중점, y 값도 중점이잖아요. 따라서 1과 5의 중점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칸이 얼마의 간격이다? 2의 간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교점에 바로 x좌표는 2를 더한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교점으로 함수를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극대값이 얼마이니까 바로 2가 되니까 맞죠? 이 극대값이 바로 2를 우리가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y 꼴 2와 fx의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fx는 y 꼴 2와 1에서 접하고 7에서 만나니까 근이 1, 1, 7이 되겠죠. 따라서 x-1은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x-7은 바로 1차의 인수를 가지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곱하기만 하고요. x축과 교점이면 여기서 끝나는데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꼴 2와의 교점이니까 뒤에 2만 뭐 해주면 되겠다? 추가해주면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식을 전개하면요. 이식을 전개하면 바로 이식과 동일한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함수 추론이 끝났으니까 F2의 값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죠. 2-1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2-7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X 이꼴 2의 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분에서 이런 두 접선의 비율 관계를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굳이 자, 도함수를 구해서 자, 적분한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그 F2의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 F'1이 0이고 F'5가 0이란 말은 바로 이 극대극소가 주어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극대값이 2로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의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이 fx를 바로 교점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풀이와 3번 풀이 둘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800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다항 함수에 대하여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 fx에 대한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데 가를 잘 보시면 무한대로 가고요. 나는 2로 가고 있죠. 그러면 가는 보세요. 분모가 들어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4에 수렴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이 최고창의 개수, 즉 분모와 분자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놈의 비율이 4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의 바로 수렴을 한다는 말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래 식은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1로 수렴했다는 것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배울 때 미정계수 공부를 할 때 기억나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 나오면 항상 누구부터 건드려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먼저 건드리라 그랬죠.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다항함수가 몇 차식인지를 먼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건드린다. 근데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몇 차가 된다? 1차가 돼야 되죠. 따라서 x로 시작하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극한값이 4니까
자, 영향력이 가장 센 바로 x의 개수의 비율이 4가 돼야 된다. 근데 분모가 1인데 분자는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4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 프라임 x를 무엇으로 둘 수 있다? 4x 뭐 플러스 k라고 해볼까요? 따라서 f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이니까 fx는 바로 몇 차 함수가 된다? 바로 2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다항 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fx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f 프라임에서 4x로 시작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가 되니까. 그러면 fx는 2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분에서 4가 되어야 되니까 x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가를 통하여 우리는 fx의 차수도 알고 그 가장 높은 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x가 2로 갔으니까 분모가 0이다.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바로 극한값이 0인데 바로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 따라서 함수값 자체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F2가 여기가 여기에 F2를 왠지 빼고 싶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바로 무엇을? 그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은 바로 F 프라임 바로 2가 얼마를 의미한다? 1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F 프라임 2가 1이니까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이 F 프라임 X가 지금 뭐라고 했죠? F 프라임 X가 4X 플러스 K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1이 바로 8 플러스 K가 되어서 바로 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가 얼마가 된다? 4x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니까 그러면 fx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죠? 2x 제곱으로 되고 그죠?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C를 무엇으로 찾으면 되겠다? 바로 F2가 0이라는 바로 이 함수값이 바로 적분상수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X자리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4 플러스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하하면 C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함수 fx 추론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fx를 찾았네요. 그런데 fx 이꼴 0이란 방정식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이니까 실근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얘가 설령 흑은이 나오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두 근의 곱은 무엇이 된다?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니까 2분의 6이 되어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푼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556번에서 자, 미분 파트에 가면 있죠. 556번에서 함수 추론 2를 배웠어요. 이 나의 극한값이 나왔을 때 이놈에 대한 우리가 함수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저 한 점에서의 바로 무엇과 함수값과 그 점에서의 바로 뭐가 나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르게 함수 추론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556번에서 선생님이 함수 추론 툴을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번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fx를 찾아냈잖아요. 무엇이라고? 2차 함수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2s의 함수값이 얼마다? 0이고 2s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점에서의 바로 요 점이 접점일 때 이 x가 2일 때 함수값이 0이 되고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거. 즉 바로 접점에서의 바로 함수값과 어떻게 보면 접점의 좌표와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1x겠죠.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y 꼴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fx는 어떻게 되겠다? 2에서 이 직선과 접하니까 반드시 x-2의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여기서 도함수가 얼마였으니까 4x로 출발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 식은 바로 이 접속이 바로 x축이 아니잖아요. 그죠? x축과의 바로 접점이 아니라 y 꼴 x 마이너스 2바의 바로 접점이 되니까 이 뒤에 우리가 무엇만 추가해 주면 된다? x 마이너스 2만 추가해 주면 이 fx를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수 추론 2죠. 그럼 실제적으로 전개해 보세요.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고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x인데 2배 하면 마이너스 8x에다가 x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4잖아요. 4에다가 2배 하면 8이죠. 8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된다? 6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나요? 비록 얘가 2차 함수이지만 3차 함수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바로 접점의 좌표와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의 함수 추론 2를 이용하여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함수 추론 2를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556번에 선생님이 어,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참조를 해주고 함수 추론 1은요 우리가 챕터 5 도함수의 활용 2편의 시작 부분에 스님이 특강을 3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공부해주면 미분과 적분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01번입니다. 자, 801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미분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죠. 자, 그래서 번호를 달아두었는데 290번, 291번, 309번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f-2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 즉 도함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f-2를 이제 원래 함수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은 바로 얘를 f 프라임 x를 구해서 바로 적분을 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푸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즉, 뭐냐, fx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도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f-2가 나와도 여러분들 항상 f 프라임 x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하여 fx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분상수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 적분상수를 찾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이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나나요? 이런 형태의 이런 걸 우리가 고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항상 x와 y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0을 넣고 한번 출발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XY가 곱하기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보통 1을 넣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0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따라서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F0 플러스 0이니까 0이죠. 그리고 우변도 F0 플러스 F0에다가 XY 0을 대입했으니까 이 XY도 0이 되어서 F0, F0이 하나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F0이 무엇이다? 0이라는 이런 값을 하나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무엇이냐면 F 프라임 X를 구해냈으면 이것이 바로 뭐다?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는 힌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f 프라임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죠. 얘는 도함수의 정의로 가면 되겠죠.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잖아요. 그죠?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자, 도함수 미분 계수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론 여기 x 플러스 h니까 y를 h로 보라고 했죠. y를 이렇게 h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y를 h로. 맞나요? 그러면 fx 플러스 h니까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나?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fx가 있으니까 요 fx를 이항하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바로 요 값을 그대로 분자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h가 되고요. 자, 분자 자리에 이 fx 플러스 h를 대입한 다음에 fx를 뺀 결과가 바로 fh 마이너스 xh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 다음에 기억나나요? 어떻게? 나비 넥타이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나비 넥타이를 해보시면 h분의 fh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h가 약분이 되니까 맞죠? x가 될 것입니다. 이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이 FH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표현 방법을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F0이 0이니까. F0을 빼줘도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F 프라임 0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0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H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 프라임 0은 무엇입니까? 상수잖아요. 상수. 맞죠? 따라서 얘는 F 프라임 X가 바로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x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f 프라임 0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f 프라임 0을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f 프라임 1이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따라서 한 번 더 f 프라임 1,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이제 동함수가 아니고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무엇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h분의 여기에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X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Y자리는 H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얘가 이항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남는 것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그대로 h가 되고요. 자, 분자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바로 fh 마이너스 1h니까 h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또다시 얘도 동일하죠.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h분의 h니까 이거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이 fh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f0 플러스 h가 되고요. 맞죠? h를 0 플러스 h로. 맞죠? 0은 더하나 마나니까. 그리고 f0의 값이 0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앞에 부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f 프라임 0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f 프라임 0이 얼마다? 4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가 f 프라임 0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f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1x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 4x 잊지 말자 적분상수 C죠. 그런데 여기서 F0이 얼마였습니까? 0이죠. 그러면 바로 적분상수도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서 fx를 찾아내고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 문제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이렇게 푸는 패턴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로 동함수의 정의를 이용했고, 한 번은 여기 주어진 이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했다는 건데, 요 h분의 fh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으로 좀 알아놔도 되는데, H분의 FH. 물론 이때 F0이 0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 F0을 추가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F0을 추가해주고 여기를 우리가 0으로 뺐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얘가 바로 X 공식처럼 보이죠. X0, X0, X0이니까 바로 F 프라임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802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 꼴 fx에서 우리 x의 정분을 델타 x, 우리 미분 시작할 때 받는 거죠. 자, x의 정분을 델타 x고 이 델타 x에 대한 y 정분을 델타 y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그리고 f0의 값과 f1의 값이 주어졌죠.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 우리는 바로 fx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델타 X와 델타 Y가 있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죠?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X정분분의 Y정분이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에다가 바로 뭐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붙여주면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사실 무엇이다? 미분계수인데 x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델타 x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 보세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로 나누어주면 ax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배에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가 하나 남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취해주고 싶다? 바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를
바로 극한을 우리가 취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바로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a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동함수를 아니까 원래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f 프라임 x를 아니까 우리는 fx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X는 적분하면 X제곱을 2로 나누는데 앞에 A가 있으니까 2분의 A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3은 3X가 되면서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알아야 된다? A와 C를 알면 FX를 알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조건, 즉 FX가 지나는 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이 fx는 0,0을 지나고 1,0을 지나니까 0과 1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x절편이 되겠네요. 2차 함수의 x절편. 그런데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적분상수는 바로 무엇이 되고 0이 되고요. 1을 대입해도 0이니까 1을 대입해보면 0은 2분의 a 플러스 3이 되어서 2분의 a가 바로 무엇이다? 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그런데 뭐 a 값을 찾는 것보다 2분의 a를 바로 찾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fx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거죠. 바로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식에서 f의 마이너스 1만 찾아주면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이 fx 2차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을 값을 가진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f 프라임 x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극한값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을 조금 참조해주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